여러분의 머리보다 조금 더 큰 공을 발표하게 된 궁화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재밌는 놀이 정도로 여겼었지만 2025년 여름 동백에서 열린 한일전 경기를 보게 되면서 저는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점심시간마다 친구들, 선배님들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축구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7학년 말 프로젝트를 정하게 되었을 때 저는 축구라는 주제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축구라면 제가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축구는 왜 대중적일까? 이 질문과 함께 제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수가 축구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기 종목 스포츠들과도 비교를 해보았을 때 모든 공은 다 대부분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은 왜 둥글까? 라는 질문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이 정육면체라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면이 같은 구와는 달리 정육면체는 면이 있고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공기의 저항 때문에 속도가 달라지거나 궤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면이 같은 구를 공의 형태라고 정하게 됩니다. 축구공의 변화 과정을 보면 축구공은 완벽한 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고 울퉁불퉁했던 표면이 매끄러운 가죽과 천을 바느질하면서 점점 더 매끄럽게 바뀌어갔고 현재는 인조 가죽과 본딩이라는 녹여 붙이는 기술을 사용하면서 표면이 가장 매끄럽습니다. 현재 공식 공인구인 트리온다도 이 본딩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리온다는 2026년 월드컵, 북중미, 즉 캐나다, 멕시코, 미국 월드컵에 사용될 예정이며 첫 경기는 6월 12일에 열립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시간이죠. 처음 월드컵을 한 1930년에는 공식 공인구가 있었을까요? 공식 공인구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공식 공인구가 없다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으로서는 상상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승전에 오른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각자 자신의 나라의 공을 가지고 경기를 하겠다고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르헨티나의 공을 전반전에 우루과이의 공을 후반전에 사용하기로 하며 그 싸움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반전 아르헨티나의 공을 사용했을 때는 아르헨티나가 승기를 잡아갔지만 후반전 우루과이의 공을 사용했을 때 우루과이가 역전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공의 한 끗 차이로 월드컵의 승패가 갈리는 것을 본 이후로는 월드컵 개최국에서 직접 월드컵 공인구를 제작했습니다. 이런 불편한 점은 1970년 텔스타에서부터 해결됩니다. 텔스타는 FIFA의 첫 공식 공인구로 둘레는 68에서 72cm 사이, 무게는 410에서 450g, 기압은 해수면 기준 0.6에서 1.1 기압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텔스타의 오각형과 육각형은 각각 5대0과 6대2를 뜻하며 오각형은 12개, 육각형은 2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형식은 2006년 팀가이스트라는 공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게 됩니다. 팀가이스트 바로 다음 공인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자블라니와 조블라니는 역사상 최악의 공인구로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문에서 그 공인구는 사람들이 다루기 매우 힘들었고 찬 사람과 막는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한 이상한 궤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공은 완벽한 구의 형태를 구현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공인구가 완벽한 공의 형태를 구현하는 데만 너무 집중한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공을 본보기 삼아서 다른 공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면서 현재까지는 그런 역사상 더 최악의 공인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월드컵에 따른 공인구의 변화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처음 발로 차는 공이 생겨났을 때부터의 재질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발로 차는 공이 생겨났을 때 공의 재질은
가축의 오줌보, 충격적이지만 사람의 두개골 혹은 해골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863년 영국에서 축구 연맹이 결성되면서 가죽이 주재료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가죽에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수가 안 된다는 점이었죠. 이 점은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때부터 해결되게 됩니다. 그때는 가죽과 폴리우레탄을 합성한 재질로 최초의 인조가죽을 사용한 방수 기능을 가진 공인구입니다. 그 다음 월드컵인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에는 합성 수지로 이루어진 100% 인조가죽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에는 내부층을 폴리우레탄 폼이라는 재질로 사용하게 됩니다. 외부 디자인은 월드컵 개최국의 문화 혹은 그 해에 일어난 특별한 일들을 새겨놨습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의 공인구로 예를 들자면, 그 공은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한 지 25주년 기념으로 우주 테마로 디자인을 한 공인구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재 공식 공인구인 트리온다도 3개국에 각각 상징하는 색깔을 넣어 초록색은 멕시코, 파란색은 미국, 빨간색은 캐나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축구가 단순히 재밌는 놀이만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해야 재밌고 모든 것이 함께 발전해야 할 수 있다는 공동체의 스포츠라는 것도 함께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음악을 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었지만 그것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여 저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주제를 선택한 후에 가끔 후회를 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저는 여기 이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반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축구라고 생각하며 저희 반의 마지막 골이자 저의 골을 넣으며 이 프로젝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창원 공룡!